황순옥 씨 되시죠? 네, 제가 황순옥인데요. 잠깐 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피해자라고요. 누가 저한테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아직 모르셨군요. 박영환 씨 아시죠? 네. 그 사람 이름이 왜 경찰관님 입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지금 서해 있나요? 네. 지금 유치장에 있으니 일단 직접 와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황순옥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황 씨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을 들은 할머니는 기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자 황 씨는 경찰서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황 씨는 경찰의 입에서 나온 박영환이라는 사람과 원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 할머니는 나이 70에 다가온 박 씨를 인생 말년에 찾아온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는 인생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연애라는 생각으로 박 씨를 지속적으로 만나왔습니다. 황 씨는 그 전까지 혼자 보낸 세월이 길었기에 박 씨와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큰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가 황 씨에게 다가왔을 때 황 씨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들어 조금 신중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는 초반에 박 씨를 몇 번 거절했음에도 박 씨는 끈질기게 황 씨에게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갈수록 배려심 넘치고 말도 재밌게 하는 박 씨에게 마음이 아주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황 씨는 박 씨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당분간 지방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그저 박 씨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지내던 황 씨는 경찰에게서 박 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황 씨 할머니의 애인이었던 박 씨는 왜 경찰서에 있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황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고향에서 홀로 상경해 식모 생활을 했습니다. 황 씨가 일하던 집주인 아주머니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야무지게 하는 황 씨를 보고 젊은 남자 선생님을 한 명 소개시켜줬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조금 말라 보여도 아주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니까 한번 잘 만나봐. 황 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집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외모도 가꾸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준 옷을 걸친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황 씨는 긴장된 마음에 손에서 땀이 절로 나왔습니다. 황 씨보다 조금 늦게 남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대로 큰 키에 비해 몸이 말랐지만 그래도 긴장한 황 씨를 배려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황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일남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이 제일 건강했던 때가 바로 황 씨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황 씨를 만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허약한 체질이라 체력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다 빈혈이 오거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 씨의 남편은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 씨의 남편은 점점 근육이 빠지더니 이내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자식들과 남편을 어떻게든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레 황 씨의 가게에 손님이 늘면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황 씨도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술값을 받지도 못하고 외상을 하고 나서 갚지 않는 손님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사람을 바꾸듯 황 씨는 점점 자기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행패를 부리며 돈 없다는 사람에게도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며 그렇게 억세게 돈을 모아갔습니다. 황 씨는 어느 순간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힘든 것을 내색도 하지 못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남편은 40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 씨는 이때부터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항상 자식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화장품이나 옷 한 벌 사지 않고 거의 번 돈의 대부분은 자식들을 위해 쓰거나 자식들이 컸을 때 쓰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 딸 모두 결혼을 했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황 씨는 이때쯤 포장마차를 하며 번 돈으로 좋은 자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가끔 가게를 찾아 일을 돕고 대부분의 일은 직원들을 뽑아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이전부터 있던 단골들이 많이 찾아와 장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가끔 가게 일을 돕고 오전에는 손주 돌보는 것을 도와주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맘쯤 황 씨의 유일한 낙은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에 가서 시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어릴 때부터 억척같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고 또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성격도 드세졌지만 사실은 세심하고 소녀 감성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황 씨는 시를 읽을 때마다 잡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시에 빠져 감탄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주말이면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다가 날이 좋으면 손에 따뜻한 차를 한 잔 사들고 벤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벤치에서 쉬고 있던 황 씨는 그만 가지고 온 핸드폰과 지갑을 도서관 책상에 두고 온 듯 싶어서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황 씨는 조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과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황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핸드폰 지갑 주인 되시나요? 이거 놓고 가시는 거 봤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시던지 찾느라 헤맸네요. 네, 제 거 맞아요. 고맙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핸드폰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도 그대로인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 감사해서 어쩌죠? 제가 차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황순옥이에요. 황 씨는 그냥 차를 한 잔 대접만 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테이크아웃 대신 매장에서 먹는 걸로 직원이 잘못 알아들어서 얼떨결에 황 씨는 박 씨와 같이 앉아 차를 다 마시고 가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마주보며 차를 마시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박 씨는 말주변이 워낙 좋고 자상해서 황 씨는 오히려 대접받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황 씨는 꽤 기분 좋게 차를 마셨습니다. 간만에 또래 이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황 씨는 옛날의 남편과의 추억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박 씨가 황 씨의 남편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 씨의 남편은 재밌었고 그 와중에도 배려심이 있었는데 박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황 씨는 남편이 그리우면서도 지금 옆에 아무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날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황 씨는 간만에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이 동네에서 연애하는 노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네. 황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책 맞게 무슨.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최고 아니야? 혼자서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들어서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점도 많지. 언니는 그럼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아직 70이면 젊은 거지.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자그마치 30년이나 남은 거야. 언니도 형부 그렇게 가고 벌써 혼자 산 지가 몇 년이야? 난 언니가 좋은 사람 얼른 만났으면 좋겠네.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남편 없이 산지 이미 30년 가까이 돼서 혼자가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무슨 연애를 한다고. 황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나이 들어 혼자 사니 점점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근처에 살긴 했지만 황 씨는 이전부터 어디가 불편해도 자식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할까도 싶었지만 괜히 일하는 자식들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 끙끙 앓다가 혼자 힘겹게 병원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자가 익숙했던 황 씨라고 해도 점점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는 그만 턱을 보지 못하고 발목을 삐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황 씨는 자식들의 번호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끝에 그냥 절뚝거리며 제일 가까운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서 병원 앞까지 오는 것은 가능했지만 문제는 계단을 타고 3층 병원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황 씨는 한 다리로만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환자가 있었지만 황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보다는 자기 갈 길 가기 바빴고 황 씨는 그렇게 손으로 계단을 짚어가며 거의 기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황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황 씨는 고민 끝에 자식들에게 전화했지만 자식들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지인은 황 씨보다도 몸이 안 좋았던지라 지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황 씨는 힘겹게 이동하다가 겨우 택시를 탔습니다. 힘들어하는 황 씨를 보며 택시기사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택시기사는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황 씨에게 빨리 내리라고 재촉했습니다. 황 씨는 그 재촉에 무리하게 빨리 움직이다가 그만 반대쪽 발목에도 무리가 가게 됐습니다. 황 씨는 또 한 번 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한 황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당분간은 집에서만 생활하며 아픈 게 낫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발목이 회복이 되자 황 씨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는지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가볍게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이든 노부부가 황 씨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황 씨는 다시 한번 남편을 떠올리며 그런 모습들이 마냥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고 고요한 정막을 깨기 위해 TV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도 연애를 하는 노인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연애를 시작한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거기 나온 할아버지는 꽤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황 씨는 그 뉴스를 보며 며칠 전 지인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황 씨는 이때부터 황혼 연애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가장해 사기를 치는 노인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여느 때와 같이 발목이 낫고 나서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황 씨는 이때부터 로맨스 소설도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상태로 책을 읽던 황 씨의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또 뵙네요. 황 씨는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지난번에 자신의 핸드폰과 지갑을 찾아준 박 씨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황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 씨를 보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번에 커피 잘 마셨어요.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황 씨는 낯선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긴 했습니다. 황 씨는 박 씨를 조금 경계하긴 했지만 밥 먹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황 씨를 근처 맛있는 백반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박 씨가 데려간 식당은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가격은 저렴해도 맛은 아주 일품이에요. 그렇게 밥을 먹다 황 씨는 명품은 아니어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서 사치나 허세가 없는 박 씨에게 점점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황 씨에게 자기 자랑을 하거나 허세를 일절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동네 여기 가봤냐, 어디 풍경이 되게 좋고 어떤 가게가 숨은 맛집이다 하는 등 꽤나 순수한 대화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박 씨가 순수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러면서 자기의 SNS에서 이전에 찍은 풍경 사진들을 황 씨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SNS에는 풍경 사진뿐 아니라 외국인과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고 영어로 된 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 외국에 살다 오셨어요? 황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거의 외국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물론 지금은 가끔만 외국에 나가고요. 박 씨는 뭔가 쑥스러운 듯 답하며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걸 싫어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순옥 씨는 SNS 하고 있어요? 마침 황 씨도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SNS 계정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올린 사진은 하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까요? 황 씨는 사진을 찍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거절하기는 조금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황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박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희 찍은 사진 올렸어요. 황 씨는 창피하다며 얼른 내리라고 했지만 박 씨는 잘 나왔다며 쑥스러워하는 황 씨를 달랬습니다. 박 씨는 SNS에 올린 사진을 황 씨에게 보여줬는데 마치 연인과 같은 모습과 멋진 남자의 SNS에 자신과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둘은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며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황 씨를 알게 된 지 반년 동안이나 허세나 자랑 같은 것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박 씨는 자신의 집으로 황 씨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황 씨는 그런 박 씨의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황 씨는 박 씨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장소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영환 씨, 저 도착했는데 여기 맞아요? 네. 잘 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황 씨는 그렇게 알려준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황 씨는 박 씨가 알려준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서 한 명이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황 씨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아주 넓고 화려했으며 근사하게 차려진 밥상이 황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치는 어찌나 좋던지 황 씨는 거실 베란다 쪽에 서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이게 다 뭐냐며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일단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자셨어요? 박 씨는 항상 이전의 소박한 모습만을 황 씨에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황 씨는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박 씨는 괜히 황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진작에 자기의 재력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옥 씨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 진짜 모습에 대해 알려드리는 걸 미루고 미뤄왔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황 씨는 그런 박 씨의 마음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황 씨는 괜찮다며 박 씨를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여느 때와 같이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아요. 이런 음식 별로면 이전처럼 가성비 맛집 찾아다녀요. 저는 순옥 씨와 함께라면 그것도 좋아요. 박 씨의 언변이 어찌나 화려하던지 황 씨는 그런 박 씨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옥 씨가 저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괜히 주책 맞다는 소리나 들을까 봐서요.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천천히 말하면 되죠. 일단은 말을 꺼내지 않고 나중에 저희 같이 살게 되면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박 씨는 은근히 황 씨에게 자식들에게 자신과 만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황 씨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그 말조차 자신을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어느덧 박 씨와 만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황 씨는 박 씨에게 꽤 많은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씨는 황 씨에게 받으려는 것보다 항상 주려고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조금씩 박 씨는 황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날따라 박 씨는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황 씨는 박 씨의 기분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날 이후 거의 2주 동안 박 씨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울적해했고 그 이유를 황 씨에게 말을 해주지 않고 걱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말을 해줘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박 씨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미국에 머무르는 자기 전처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도와줬다는 사실 알게 되면 저랑 연을 끊을 거라면서. 황 씨는 망설이다가 치료비가 얼마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황 씨는 자기가 박 씨 전처의 지인인 척하며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순옥 씨한테 1,000만 원 보내드릴 테니 순옥 씨가 제 전처에게 돈 송금해 줄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박 씨는 정말로 황 씨에게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줬고 박 씨는 받은 돈을 전처에게 송금해 줬습니다. 이 간단한 일로 그렇게 끙끙대신 거예요? 그래도 괜히 순옥 씨가 오해할까봐 말하기 꺼려졌어요. 다음부턴 편하게 말해요. 이젠 저희 그래도 될 사이잖아요. 고마워요. 박 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전처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싶다며 황 씨에게 송금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서너 번 정도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박 씨가 먼저 황 씨에게 송금해주고 황 씨가 박 씨의 전처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황 씨가 박 씨의 전처에게 미리 송금해주고 박 씨가 그 돈을 황 씨에게 갚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300만 원만 송금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박 씨는 며칠 뒤에는 돈을 꼬박 잘 갚았습니다. 엄마, 요새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니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절대 받지 말고 문자는 아예 들어가지도 마세요. 아셨죠? 이 엄마가 그런 거에 속을 사람이야? 엄마 같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그건 그렇고 엄마 요새 연애하세요? 연애는 무슨? 이 나이 먹고 무슨 연애야? 요새 표정이 좋아 보이셔서 그러죠. 연애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황 씨는 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딸이 연애해도 괜찮다고 하니 내심 마음은 편했습니다. 황 씨는 가끔 박 씨의 집에도 놀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하다고 고급지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구들이 별로 없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근데 집에 가구가 많이 없네요. 아,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서 가구는 잘 안 들이게 되네요. 이사도 좀 여러 번 다니는 편이라. 박 씨는 재빨리 대화를 돌렸습니다. 황 씨는 왠지 모를 약간의 쎄한 느낌이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이맘쯤 박 씨는 조금씩 큰돈을 아내의 전처뿐 아니라 전처의 가족들까지 도와주고 싶다며 더 큰 돈을 송금해달라고 황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점점 100만 원 단위에서 1000만 원 단위가 되었고 어느덧 억에 가까운 돈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먼저 황 씨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받은 돈을 송금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큰 돈을 해외에 보내게 되면 이전처럼 계좌에서 보내면 안 되고 어떤 링크를 눌러서 입금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링크를 눌러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자 박 씨는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이내 황 씨가 쳐다보자 박 씨는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황 씨는 이날 이후 잠시 지방에 일이 있다며 올라가면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황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그 말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쎄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해외에 돈 보낼 때 무슨 링크를 눌러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엄마, 혹시 링크 눌렀어? 아니, 지인이 이 엄마한테 돈은 다 보내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길래 그렇게 하고 오는 길인데. 엄마 제정신이야? 내가 그런 거 함부로 누르지 말라고 했잖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 씨는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황 씨는 가슴이 쿵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의 잔고에 몇백 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황 씨의 계좌에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고 황 씨는 놀란 마음으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때부터 황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급하게 박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 집안은 그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박 씨를 신고하지도 않고 그저 박 씨가 그런 게 아닐 거라며 박 씨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황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황순옥 씨 되시죠? 네, 제가 황순옥인데요. 잠깐 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피해자라고요. 누가 저한테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아직 모르셨군요. 박영환 씨 아시죠? 네. 그 사람 이름이 왜 경찰관님 입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지금 서해 있나요? 네. 지금 유치장에 있으니 일단 직접 와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알고 보니 딸이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는 황 씨의 말을 무시하고 박 씨를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황 씨는 경찰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정과가 상당한 남자였습니다. 다행히 딸이 신고한 것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박 씨를 신고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박 씨가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박 씨가 경찰에게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놈이 저한테 했던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고 도피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박 씨는 유치장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박 씨를 향해 자신이 아는 온갖 욕을 해가며 박 씨에게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놈이 빼돌리려고 했던 금이랑 현금들 저희가 알아내서 피해자들에게 우선 피해 금액 돌려드릴 거예요. 황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이미 황 씨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황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도서관을 자주 돌았고 각 도서관에서 한 명씩 피해자들에게 황 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황 씨가 발목이 다쳐 한동안 도서관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자 다른 노인들을 물색하던 박 씨는 황 씨가 다시금 발목이 낫고 도서관에서 얼굴을 비추자 우연인 척 다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황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이 잘 되는 것을 미행에 확인한 박 씨는 더욱이 황 씨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과시를 하고 허세를 부리면 황 씨가 의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초반에는 최대한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돈에 대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며 신뢰를 쌓다가 점점 자기의 부를 은근슬쩍 보여주고 그 이후에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바로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금방 갚으면서 신뢰를 쌓다가 마지막에 악성 링크를 피해자에게 직접 누르라고 유도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자기를 만난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운이 나빴다면 거의 전 재산을 잃고 비참한 노후를 보낼 뻔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다 끝났다며 허탈한 표정만을 지을 뿐 황 씨에게는 그 어떤 눈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내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 경찰서에 도착했고 경찰은 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나씩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런 황 씨와 피해자들을 보고 괜히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전 아이에 무슨 연애를 한다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다 본대. 그니까 나는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황 씨는 나이 들어 하는 연애가 무슨 죄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저런 사기꾼 때문에 연애하는 노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게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행히 한 씨의 계좌에 다시 돈이 들어왔고 황 씨는 황급히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들을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박 씨가 황 씨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황 씨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몇십 년간 잊었다가 살아난 설렘에 속아버린 자신을 크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그간 자식들이 출가하면서 홀로 사는 동안 쌓인 외로움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연애를 하면서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미 생활이나 할 일을 찾으면서 달래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황 씨가 좋아하는 독서를 비롯해 봉사나 운동, 배움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박영환 씨가 자기는 할머니와 연인 관계였다며 사기칠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선처를 바라던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영환 씨 SNS 보니까
할머니 말고도 여러 다른 할머니들과도 연인처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황 씨는 이제 박 씨에게 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선처해줄 마음 하나도 없고 최대한 많은 형량 받게 해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순옥 씨, 나예요, 박영환. 우리 좋았던 추억들 다 잊었어요? 박 씨는 경찰의 전화기를 뺏어서 황 씨에게 되도 않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억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사기꾼아. 내가 진짜 말년에 별똥파리만도 못한 게 꼬여서. 당신 내가 사는데 코빼기라도 모습 비춰봐. 내가 정말 그 나불거리던 입부터 꼬매버릴 테니까. 황 씨는 박 씨에게 시원하게 속에 있던 말을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황 씨의 자식들은 뒤늦게 황 씨가 연애를 하다가 그렇게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 미리 증여해 달라니까요. 그냥 저희한테 안전하게 맡겨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것 같아? 그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뭘 또 가져갈 게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이전에 깨달은 게 있으니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황 씨 할머니는 나이 들어 하는 연애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남은 생에 자신에게 연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는 이제 연애로 느끼는 설렘보다 배움에서 느껴지는 설렘이 더 좋았습니다. 황 씨는 요새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빠져 매일같이 문화센터를 찾아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언젠가 홀로 외국에 나가 외국인들과 그 지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상을 하며 설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황 씨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황 씨처럼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한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다시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꾼을 잡았다고 해도 사기꾼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는 예방이 정말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런 사기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들도 아마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을 것입니다. 요새 은행에서도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행에 갔을 때 직원들에게 잘 물어보시고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대개 자식들에게 자신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혼에 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오늘 이야기처럼 사기치려는 사람 말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 의지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